안녕하세요, 올라포트입니다. 후지 피플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XT50 카메라 많이들 구매하셨는데, 구매하시고 나서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혼란에 빠지셔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을 매뉴얼 책자를 열심히 정독을 하면서, 저도 후지필름 카메라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카메라를 잘 쓸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이 세팅 방법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달려있는 다이얼과 버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물 사진을 잘 예쁘게 촬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면서 인물 사진을 예쁘게 촬영할 수 있는 후지필름 XT50 세팅법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세팅하는 것까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영상을 제작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 키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T50의 매뉴얼 영상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부 다이얼부터 볼까요? 상단부 다이얼을 보면 이 왼쪽이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이잖아요. 그래서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은 건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좋아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FS1, 2, 3에는 필름 시뮬레이션 1, 2, 3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거를 찾으신 후에 이후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필름 시뮬레이션 왼쪽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다이얼이 하나 있잖아요. 다이얼은 요거는 플래시라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다양한 조작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매뉴얼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제 세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살짝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거를 이 T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잡아뒀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셔터 스피드를 만질 때 이 다이얼은 조작하는 걸 포기했어요.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알파1인데요. 이 알파1 같은 경우에도 이 똑같은 다이얼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모드로 촬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후지필름의 XT50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굳이 필요 없다, 생략하겠다 라는 걸 기본 골격으로 세우고 그래서 T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오토로 넘어가는 다이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기지 않고 밀어서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 노출 보정 다이얼도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람이었던 부분은 이 노출 보정뿐만이 아니라 뭔가 커스텀을 할 수 있는 FN 단추이길 바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냅둡니다. 냅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에 상단에 다이얼 두 개를 안 쓰는 좀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나?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 습관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부분에 도트가 있습니다. 이 도트는 저는 이게 ISO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ISO 창이 열려요. ISO 창이 열리고 이렇게 후면 다이얼을 돌려서 ISO를 설정하게끔 잡았습니다. 이 후면 다이얼을 돌리면 이 화면 왼쪽에서 이 SS, 이 셔터 스피드라는 부분이 다이얼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후면 다이얼을 이 XT50의 셔터 스피드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 앞에입니다. 앞에 다이얼을 돌리면 이 F 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F 값. 네, F 값. 조리개로 저는 상단 다이얼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끝에 부분 도트를 누르면 ISO를 잡을 수 있게끔. 노출의 3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저는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렌즈 앞부분에 A로 단추를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다이얼을 통해서 조리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제가 이 1650 렌즈의 후면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데 뭐 지금 이 XT50 화면에서 변하는 게 없잖아요. 조리개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반대로 이제 앞에 부분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줌링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줌링에서 조리개 값이 변하는 게 뭐냐? 라고 하시면 이 기본 렌즈가, 이 번들 렌즈가 f2.8에서 f4.8까지 가변 조리개입니다. 가변 조리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당기면 화각의 초점이 광각에서 망원으로 갈수록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조여지는 거죠. 다이얼이에요. 다이얼 어떻게 했을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이얼 설정 한번 볼게요. 다이얼 먼저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 가장 왼쪽 상단에 휴지통이 그려져 있고 아래 드라이브 써있는 화면인데요. 드라이브 화면이에요. 드라이브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일 촬영입니다. 한 장 찍는 사진이에요.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한 장 찍히는 거 보이셨죠? 그 아래에는 이제 고속 연사 촬영인데요. 연사는 8매를 찍을 거니 한 번에 차차차차 8장을 찍을 거니 뭐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ES, 이 셔터를 어떤 걸 할지 조작을 바꿔놨기 때문에 8매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이 8매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로우는 저는 3연사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셔터를 한번 살짝 누르면 이렇게 3번이 찍히죠. 뭐 더 누르고 있으면 이상 찍히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연사를 골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아랫부분에 뭐 브라켓팅, 화이트 밸런스, 노출 이런 부분은 지금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되고 그 밑에 자 다중 노출 평균 이 부분 네모가 2개 그려져 있는 부분을 에버리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애드로 노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평균 측광을 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밝게 볼 거냐, 뭐 어둡게 볼 거냐 이런 게 있는데 평균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 찍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의 설정들은 지금은 손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두 번째 다이얼은 재생 다이얼이라서 지금은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설정에서는 이건 바꾸는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뷰파인더 왼쪽 부분에 다이얼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화면에 가까이 갔을 때 이걸 선명하게 볼지 아니면 흐릿하게 볼지 이게 사람마다 이 뷰파인더로 볼 때 좀 다른 시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얼을 조작하셔서 나의 눈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마치 안경점에서 그 시력 측정을 할 때 풍선 같은 게 가까이 왔다 흐려졌다 뿌얘졌다 그런 거를 교정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뷰파인더 옆쪽에 오른쪽에 이 다이얼이에요. 이 다이얼 기본적으로 처음 구매하시면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름 시뮬레이션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에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위치가 마치 옛날 구형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필름이 들어가서 좀 막 뭔가 여기 필름이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넣어 놨었는데 저는 이걸 과감하게 화이트 밸런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다이얼 누르면 저는 화이트 밸런스가 나오죠. 이 후지필름의 XT50을 구매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촬영 용도가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후지필름의 이 필름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셔서 이 카메라를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메라로 그러면 JPG 파일로 한 장 찍을 때 한 장 한 장이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찍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사진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이얼을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라는 걸로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이 조그 다이얼, 선택 다이얼을 눌러서 오른쪽에서 뭐 5, 6, 7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온도를 아래로 낮추면 이제 푸른 계열로 갈 거고 위로 올리면 노란 쪽 계열, 주황 쪽 계열로 넘어갈 텐데 그걸 바꾸는 다이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그 다이얼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게 저 색감을 바꿔갈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이얼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키에선 세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퀵 메뉴를 보니까 퀵 메뉴에 여기서는 뭔가 이 화이트 밸런스를 넣으면 이 색온도 필터 다음의 값을 조작하게끔 넣을 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AF ON 버튼인데요.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AF ON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 셔터를, 반셔터를 누르거나 혹은 이제 AF 초점을 잡을 때 용도로 설정을 해놓는데, 저는 이 버튼을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바로 얼굴 감지끔, 얼굴 켬 눈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물 촬영을 위해서, 저희 아이 촬영을 위해서 이 XT50이라는 바디를 구매했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피사체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나 뭐 혹은 배경이 같이 있을 때, 저는 뭔가 제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사체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안 찍고 싶은데, 얼굴이 인식을 잡아버리면 초점이 그 누군가에게 대상으로 간단 말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단추에 이렇게 할당을 해놔서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얼굴 켬 눈 자동으로 찍고 있다가 풍경 촬영을 하시거나 혹은 풍경 속에서 인물이 들어가 있지만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뭔가 흐림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풍경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이 다이얼을 누르면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놓은 세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팅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AEL입니다. AEL, 이 다이얼이에요. AEL이라는 거는 노출 고정이에요. 노출 고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이 LCD에서 보이는 적정한 노출을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돌리더라도 나는 이 노출로 촬영을 해줘 라고 할 때 고정 버튼으로 쓰는 게 이 AEL인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매뉴얼 모드로 이 카메라를 세팅을 잡았기 때문에 노출 고정은 쓰지 않습니다. 노출 고정을 쓰지 않고, 그럼 뭘로 듣나 눌러볼게요. 피사체 감지 끄기, 피사체 감지 켜기, 동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찍고 싶은 대상이 있으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동물로 세팅을 잡아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후지필름의 이 피사체 인식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AF ON 버튼을 누르면 얼굴 켬 눈 자동이 켜지잖아요. 그러면서 상단에 뭐라고 나오죠? 지금 다시 볼게요. 자, 피사체 감지 켜기, 동물 누르고 AF ON 버튼 누르면 피사체 감지 끄기가 자동으로 같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 눈에 초점을 맞추고 동물엔 초점을 안 맞추겠다는 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AEL 버튼을 누르면 피사체 감지가 켜지고 동물의 초점을 맞는 게 가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이 꺼집니다. 두 개가 독립적으로 AF에서 작동을 하는 카메라였어요, 후지필름은. 그렇기 때문에 AEL에 사람이 아닌 동물을, 저는 또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동물, 이거 외에 또 기타에는 뭐 기차, 뭐 항공기, 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고, 저는 동물 혹은 피사체 인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초점을 맞추고 안 맞추는 걸 설정할 수 있게끔 이 다이얼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조그 다이얼은 이렇게 눌러보면 초점 영역을 이동하는 걸로 해놨어요. 초점 영역. 조그 다이얼을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 촬영을 하는 장면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찍고 나서 다이얼을 왼쪽으로 딸깍 눌러주면 이렇게 초점을 어디로 맞출지 초점 영역을 잡는 화면으로 갑니다. 물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동시킬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터치를 잡아놓으면 AF 오프를 꺼야지만 되기 때문에 조그 다이얼로 설정을 해놨고, 이거는 후면 다이얼을 돌리시면 영역을 키울 수도 있고요. 영역의 형태를 바꾸실 수도 있고, 뭐 트래킹을 할지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뭐 요 정도 3x3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중앙으로 오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뭐 메뉴 버튼이나, 이건 메뉴니까 건질 수가 없겠죠. 그다음 디스플레이 버튼도 뭐 사실 건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이 Q, 이게 퀵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퀵 버튼인데, 퀵 버튼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매뉴얼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넣은 게 셀프 타이머였습니다. 셀프 타이머를 넣은 이유는 이게 뭔가 가족끼리 사진 촬영을 할 때 이제 삼각대에 세워놓고 촬영을 할 때 뭔가 빨리, 저는 이 기능을 상당히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후면 다이얼 돌려서 2초, 10초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칸 넘어가면 이 피부 보정 효과예요. 그래서 아이나 혹은 와이프나 인물 촬영을 할 때 이 피부 보정 효과를 약하게 할 거냐, 끌 거냐, 강하게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손떨림 방지입니다. 손떨림 방지는 이 삼각대를 사용을 할 때에는 손떨림 방지를 꺼놓고 해야 한다는 게 약간 정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타임을 올리면 우리 아이 피부 얼만큼 보정할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까지 끄게끔 이 한 행으로 촬영에 기초 필요한 걸 다 정리할 수 있게끔 퀵 메뉴를 세팅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부터 두 줄은 이 필름 시뮬레이션의 세부 조절하는 거를 몰빵을 차례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톤, 색 농도, 샤프니스, 그다음 선명도, 그다음에 컬러 크롬 효과를 얼만큼 줄 것이냐, 그다음에 컬러 크롬 FX 블루는 얼만큼 줄 것이냐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 들어가는 부분을 넣어놨고요. 그다음 AF 모드를 이것도 여기 넣어놨는데 뭐 다투러 볼 것이냐, 혹은 영역으로 갈 것이냐, 혹은 광각 추적으로 잡아줄 것이냐 했는데 지금은 모두로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놨습니다. AF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촬영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all 쓰시면 웬만한 초점은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피사체 감지 설정,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퀵 메뉴에서 다른 피사체로 설정을 바꿀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 차량, 모터사이클, 바이클, 비행기, 기차 해놨을 수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 해놨습니다. 자, 다이나믹 레인지, 이건 풍경 촬영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꺼놓았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를 100%만 잡아놨고 오토로 두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고감도 노이즈 감소, 그러니까 풍경 촬영을 위한 분들 용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4000만 화소의 센서이기 때문에 고화소일수록 빛이 없는 공간에서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후지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름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 필름 효과 중에 그레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의도적으로 넣는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또 이게 너무 또 심하면 보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보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에서는 제공해주는 걸 굳이 건드리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퀵 메뉴를 이렇게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한데요. 화면에서요. 터치를 한번 꾹 누르시면 AF가 잡혀요. 자, 터치를 하면 초록색으로 AF 박스가 잡히죠. 근데 AF 끄고 여기에 저도 세팅을 또 넣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위로 올리면 필름 시뮬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훌륭하죠? 필름 시뮬레이션을 이 화면에서 사용하시려면 저는 이 위로 올렸을 때 필름 시뮬레이션 나오게끔 바꿔놨고 그 다음에는 뭐 다이얼, 후면 다이얼의 선택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조그 다이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위는 필름 시뮬레이션, 왼쪽은 그레인 효과. 그레인 효과를 저는 약에서 작게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5% 해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그레인 효과를 넣어놨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선명도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선명도를 설정하게끔 해놨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컬러 크롬 효과를 줄 건지 말 것인지 이렇게 또 세팅을 넣어놨어요. 퀵 메뉴랑 사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 필름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이 각 효과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컬러 크롬이라든지 그레인을 줬을 때 어떤 정도의 효과가 사진에 반영이 되는지를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할당을 넣기보다는 써보면서 느끼기 위해서 터치에도 이렇게 세팅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후지필름 X-T50의 다이얼별 키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XT50의 다이얼과 버튼을 활용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천천히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설명을 해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매뉴얼계에 있어서는 제법 좀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이거든요. 절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이 XT50 카메라를 통해서 충분히 즐거운 사진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매뉴얼 풀버전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모든 메뉴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영상을 통해서 잘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